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의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정원입니다. 서울을 달군 뜨거운 주제들 그 중심에 선 이야기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크 공방 펼칠 두 분 나오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아직은 최고위원도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굵직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3명 중 1명은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구직난에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두 분 다는 뭐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후배분들 많으시죠. 어떤가요? 네,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취업하는 걸 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실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자리를 아직 잡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일자리 구직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청년들한테 이 비정규직이란 거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규직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안정감이 높아지면 반대로 기대 소득은 좀 줄어들고 반대로 안정감이 떨어지면은 요구하는 소득은 좀 높아지고 이런 게 다른 나라에서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에게 고소득과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규직에 대한 선망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IT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정규직이라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의 그 소득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죠. 일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소득의 기회와 안정성의 기회가 동시에 이제 그 정규직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젊은 세대들한테 이 정규직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가요? 짧게 설명. 네, 아마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규직이 주는 인생의 그 안정감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선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청년 실업이 심했으면 이 하나의 어떤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 1명은 이 구직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취업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규직을 목표로 하는 젊은 세대들, 이 비정규직 자리라도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 5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기준 목표 인원인 90.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8만 1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자녀나 친척이 포함돼 말 그대로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논란도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오늘 두 분과 뜨거운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만난 사람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다수의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제로를 넘어 2017년 8월부터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직접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증거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거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5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 내부위원 면접만을 거쳐 채용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까지 파악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이냐, 정책을 악용한 고용 세습이냐,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정책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취지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재직자와 친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 수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현황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체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108명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4명이 좀 밝혀지면서 자체 조사에서 112명을 올렸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여기에 80명이 더 포함이 돼서 192명. 그러니까 친척 비율이 전환자의 친척 비율이 14.9%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10년간 전적, 그러니까 이직을 한 분이라든가 3년간 퇴직자를 포함하면 약 19.1%가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15에서 이렇게 19%가 재직자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예. 당연히 1%가 안 되죠. 가족까지 다 합쳐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전직자 수에서는 14%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통계적으로는 정상 비율보다 아주 많이 이제 채용이 됐다고 이제 봐야죠. 근데 이런 건 좀 특수하게도 봐야 될 것이 아주 전문 직군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그렇죠. 예를 들어 정치인 자녀 중에 정치인하는 사람 비율 꽤 높습니다. 기자 자녀 중에 기자하는 비율 꽤 높습니다. 또는 기자 자녀분의 정치인하는 비율도 꽤 높습니다. 뭐 이런 특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배제하고도 이런 비정상적인 통계가 발생했느냐는 살펴봐야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공개해서 진행됐겠지만은 면접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내부자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게 이제 판단의 요지인데 친인척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사실상 전환자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평가했느냐, 아니면 평가하기에 좀 미진한 질문들이 있었느냐, 뭐 그런 것들. 뭐 저희가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자격증 시험 중에서 보면은 솔직히 착한 말 고르기 시험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뭐 1, 2, 3, 4 중에 고르라 그러는데 1번 뭐 그냥 뭐 횡단보도 건너간다. 2번 손 들고 건너간다. 3번 뭐 소리 지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2번인 거 아는 그런 문제들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런 식으로 요식행위성으로 만약에 채용 절차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런 절차, 정규직 전환에 사용되는 그 절차에 비해 가지고 일반 공채에서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훨씬 어려운 경쟁과 훨씬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세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점은? 저는 전환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환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들어오는 경로와 공채에 들어오는 경로에 요구하는 직무 수준이 달랐다. 그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 전환 대상인 자회사나 아니면 그 다른 영역들이 사전에 공개되었다. 사전에 정보가 취득하기 편한 위치에 있었다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뭐 그거는 뭐 명시적일 수는 없겠으나 당연히 고용세습의 큰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건데 동의하시나요? 감사원 결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고용세습이라든가 어떤 관행을 넘어선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어떤 그런 감사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절차 위반이라든가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러니까 객관성과 좀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원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4.9% 정도, 약 15% 정도의
그런 어떤 친인척이 좀 이렇게 전환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를 한 대로 15%라고 약 15%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나 고용 세습이 있었다, 고용 승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오거나 공기업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공약에 따라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정규직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은 비정규직이라도 들어오면 기회가 생기면 정권이 바뀌거나 총선이 있거나 이럴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친인척들에게 조금 공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널리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또 그쪽 분야에 있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또 쉽게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3명이 나름 언론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서울 그 당시 서울 메트로 서울교통공사에 청소 용역하는 자회사가 어디냐고 하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죠. 정보를 대충 뭐 그런 회사가 쉽지 않죠. 있겠거니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회사 중에 어디가 채용이 쉽고 이런 것들은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정보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부 정보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인지상적으로 뭐 가까운 사람이 취업하는데 그런 정보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랬다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 되느냐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대다수의 이제 서울교통공사라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꿈꾸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내가 공사를 다니는데 공사 좋으니까 지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집안의 어른이 해줬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불법이다,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권에 있는 다른 얘기지만 뭐가 비슷한 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이 2012년에 친박연대라는 곳이랑 합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나가지고 탈당을 하신 분들, 출당되신 분들이 새누리당이랑 친박연대가 합당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친박연대 대거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될 때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아주 편법적인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 또 들은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못 들은 분들은 아직까지 복당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내부 정보나 이런 전혀 것들이 상관이 없는 있어가지고 이야기잖아요. 그걸 미리 취득한 사람들 같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2가지 경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채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 몇십 대 1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정보가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이런 타이밍을 봤다는 거는 뭐 어차피 그분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긴 했으니까 그렇지만 못 들어온 분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저 길만 알았다면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박탈감의 원인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쟁점이고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지금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걸 미리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논의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 가능성 그렇게 전환될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야말로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지 그건 정말 먼 미래의 일인 거고 그러한 것들이 미리 정보를 취득했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문제 삼기는 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어차피 이 토론 지금 계속 이어갈 건데 좀 더 그러면 어차피 토론이 이어졌으니까 좀 더 깊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불공정 채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결과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이 서울교통공사가 원래는 도시철도공사랑 서울메트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옛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시에 이제 재직자 친인척 46명이 간이 절차 채용으로 그러니까 면접만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채용이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서울메트로에서는 친인척 15명이 추천으로만 해서 입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노조위원장이나 위탁사의 노조위원장이나 이사에게 아들을 이제 좀 청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요 문제가 좀 불거진 거였죠. 사전에 이제 정보를 전환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탁을 해서 입사를 시켰다.
이렇게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탈은 있었으나 감사 결과 전체적인 그 친인척 비리는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원과 서울시가 같은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이 감사원이 감찰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 갖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특히 서울 메트로 측에서 이제 입사했다고 하는 15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015년에 결국엔 이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그런 자회사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2명 정도는 청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탈감을 지금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의역이 지금 발단이 됐던 건데 구의역 사고가 2016년도였잖아요. 네. 구의역 사고가 있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밝힌 것이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제 위험한 곳에서만 근무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겨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요. 또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을 굉장히 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가 그냥 개인적 일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감사원 결과가 마치 그 정규직 전환 과정에 그런 절차 자체가 그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지금 뉘앙스를 풍기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는 아니 그 정규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 절차나 이런 어떤 공정함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 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감사원은 그냥 개별적인 어떤 사안 자체를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그런 어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조금 간과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각차가 좀 크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랑 감사원이랑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유, 입장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죠? 이제 서울시는 그야말로 정규직을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입장인 거고요. 거꾸로 감사원은 그런 어떤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잘못이나 위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또 이제 하나의 시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좀 갈등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의 공기업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 굉장히 큰데 또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공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예산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이 더디게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대체 뭐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의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굉장히 많은 여론, 민주노총이나 국민 여론이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 서울시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이 지방정부 간의 정규직 전환 속도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갈등의 시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을 봤을 때 그게 진짜 그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인지도 따져야 되지만은 과연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과잉 상태인지 아니면 인력 부족 상태인지 등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요. 전 대통령께서 7, 80만 개의 공공領域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게 사회 방향성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한다, 지자체가 빠르게 이걸 추진한다라는 것이 그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옳은 정책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직고용하겠다 나섰던 인원들 상당합니다.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이제 직고용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서울교통공사가 크기가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제 우리 지하철 운영사들이나 이런 곳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구조인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도시철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설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통된 서해선 전철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신분당선 같은 것들 이거 전부 다 보면 사철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의 인력 구조를 보면은 지금 서울 메트로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의 정년의 방향이라는 것이 무슨
서울교통공사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요 기업입니다. 공짜가 붙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적정성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냐? 우리 지금 가보면은 지하철마다 가보면은 지하철 노조랑 지하철 그 서울 지하철교통공사에 붙여놓은 거 보면은 무임승차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임승차 때문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목표 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한 이제 정규직 뭐라고 할까요? 직접 고용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없이 완전 절대선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요, 이 독선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자 사람들의 임금을 늘리면은 그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 뭐 이거에서 악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악이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순환 구조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상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는 독선이거든요. 나만 옳다고 나만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최저임금 올리자는데 반대하면 나쁜 놈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교통공사 같은 지금 현상 속에서 그게 절대선이 될 수 있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도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에는 고정 업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전체 늘릴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서 기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전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결국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로도 번졌는데요. 화면 보시죠. 서울시 일반직 전환입니다. 보시면은 총 이제 1,285명이 일반직에서 전환이 됐는데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273명의 경우에는 7급으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사측이라든가 당시 이제 노조라든가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7급 보라는 직급을 한시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1,012명이 당시에 이제 7급 보가 됐고 7급 보에서 7급으로 이제 승진할 때 합격률이 93.6%, 직무 역량 평가라는 것을 받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는 거의 그냥 시험 보면 그냥 다 그냥 붙는 거거든요. 자, 무기계약직을 이제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7급 보라는 직급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전환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평소에 하던 신규 채용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뭐 7급 보를 두고 이런 거는 뭐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인력 구조라는 것이요 결국 한쪽이 비대해지게 되면요 비정상적인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논하면서도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형으로 되는 순간부터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지금 교통공사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전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직급을 가지고 보직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7급이라는 아주 비대해진 계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노노 갈등도 일으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공채로 뽑힌 1급에서 1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공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 90% 이상 되는 전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서울 교통공사 일반 공채 경쟁률이 1.1대 1이 아니거든요. 훨씬 크거든요. 두 자릿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본인의 노력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시장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 중간에 7급보가 생기고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한데 반대로 그 정치인인 시장의 한 명의 선택 때문에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은 사실 이제 취업한 지 3년 미만의 그런 어떤 인물이 정규직 전환됐다고 하면요. 이분들은 정년 때까지 추가적으로 1,200명 가까운 고용 부담을 앞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앞 20-30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봅니다.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심정적 마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시험을 보고 내가 경쟁률 100대 1 뚫고 들어왔으니까 뒤따라오는 사람 너도 100대 1 뚫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온당한 그런 마음인지, 그냥 사람 마음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냥 놀면서 들어온 것들 아닙니다. 그분들도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 서울교통공사에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오히려 어떤 직무나 어떤 직군 같은 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노동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 100대 1 뚫고 들어왔으니까 야 나는 100대 1의 연봉과 임금 승진을 해야 되고 야 여기는 비정규직 들어왔으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너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심정적 부분을 인간이라면 뭐 가질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에 따른 대우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노동이 온당하게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럼 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현실에서 접했던 사안인데 벌써 최근에 보면 정부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사립유치원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채용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10년 넘게 일하고 자부심이 있는 분들인데 전환을 인정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결국에는 그 공채 절차를 거쳐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약간 야멸찰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직군에서 능력을 발휘해본 분들한테 만약 그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채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회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은 환경이 있었다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채 시험을 다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만약에 이번 전환이라는 것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진입의 문이라는 게 한쪽에는 기근로자라 해가지고 93.2%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한쪽에는 10대 1, 100대 1까지 가는 그런 경쟁이었다 한다면은 차라리 통합해가지고 이분들도 다시 공채에 들어오게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호봉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산점 기준이라는 걸 유리하게 하는 것 정도는 대중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투트랙으로 다른 그 진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 논의는 여기까지 이제 좀 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 부당 처리됐다고 봤습니다. 급기야 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는데요. 이 사실상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이라는 강경 조치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부당 처리에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채용 절차 및 전환에 관한 법령 준수 명시가 없다. 이건 결국에는 이제 채용 기준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채용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 입직 경로가 생겼고 또 시행 방안 수립하자마자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전환이 완료됐다. 이 얘기인데 자, 김남국 변호사, 이 채용 전환 절차 등이 불투명했다라는 것인데 감사원 얘기는 이게 지방공기업에는 어떤 식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특별하게 명확한 그런 어떤 구체화된 규정은 없고요. 선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63조를 보게 되면 인사를 임용하거나 승진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교통공사 입장으로서는 아마도 이게 그냥 신규 채용하는 절차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신규 채용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에 서울시에서 2010년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비정규직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정규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 하지 못했던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규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규직으로 하는 신분 안정성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런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정책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을 또 정규직으로 또 전환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근무하던 그런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또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채용하는 절차보다는 조금 까다로웠다, 느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랑 서울시가 지금 해석하는 게 다른 게 감사원에서는 채용이라고 보는 거고 예. 서울시에서는 이걸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채용에 준하는 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7급이라는 직위를 부여했는데 사실상 이런 표현하고 싶은 게 비슷한 노력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내부자들 외에는 있었느냐 했을 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채용이라고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준의 불일치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정책 추진할 때 범죄 제로화 사업 저희 동네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요 보통 목표가 이렇게 나와요. 2025년까지 CCTV를 얼마 설치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범죄 제로화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즉시 지금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성이나 아니면은 정책 안정성보다는 구호에 많이 의존한 결과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할 때 앞으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이거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다 채용해가지고 하겠다 했으면은 지금 이런 분란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남국 변호사 지적했듯이 이미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도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 나쁜 제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대신 신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련 인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 내에서 고용은 100% 정규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했으면은 이것이 실현되고 달성되는 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쩌면 박원순 시장의 임기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내로 다 실현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대신 지금보다는 정책의 안정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아쉬운 것이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또는 너무 단기간의 성과를 완벽하게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시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러한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새로운 이제 채용하는 신규 채용부터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존에 남아있는 이 무기계약직들은 그대로 신분 고용은 보장이 되는데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이 안에 조직 내에서 노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안 돼요. 정규직 노조에 있는 정규직 노조대로 따로 있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챙겨주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쫓아내고 신규 채용하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는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다소의 어떤 갈등과 마찰 이거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도기적 만약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네. 발생한 절차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듯이 텀을 좀 길게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 그 무기계약직 계신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시험으로서 제공하겠다. 대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차라는 것은 평소 공채하는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로 해서 그 기회를 제공했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용납한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보면 있잖아요. 대학도 보면은 뭐 처음에 입시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고 또 편입으로 들어오는 인력도 어느 정도 이제 쿼터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순탄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격 작전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던 전격 작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시험 공부할 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군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쉽게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이 무기계약직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공사에서 우리에게 전환 몫으로 이렇게 딱 아예 한 20-30명 전에 쿼터를 두고 있으면은 그래 내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도 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어쨌든 공부만 해내면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통과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게 스무스한 전환이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감사원은 또한 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수천억의 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반직 전환을 시행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적자가 3,300억, 2017년 5,200억, 2018년도 작년이죠. 2,600억에 달합니다. 뭐 부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이제 수천억 원대의 이제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인건비 상황을 보면 2016년에 1조 1,000억 원대, 1조 2천억 원대, 2018년도 7월 말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상반기니까요.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은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보여집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이제 적자가 많이 나오는데 무리하게 이제 일반직 전환을 한 것 아니냐. 뭐 아까 전에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교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요. 실질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08년이었던가요? 지하철 전동차의 내구 연한을 25년에서 폐지했습니다. 계속 고쳤을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왜 나온지를 살펴보면은 갈수록 이렇게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위험성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고요. 인건비 비중이 53%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용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고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은 서울 지하철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서 위험 느끼는 요소도 이제는 운전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하철 보안관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내부에서 뭐 취객이 누구를 이제 위협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운전 인력을 안전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도 공사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그 칸막이도 심하고 실제로 전환에 대한 굉장한 저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대적인 요구들에 맞춰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번에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겼지만은 재구조화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감사원의 지적은 너무 경영만을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만약 그런 식의 경영 논리만을 가지고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지금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조 8천억인 빚이라고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는 6조 6천억이 빚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아예 신규 채용 자체를 못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부채나 경영 상태만 봐서는 경영 상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조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한국 뭐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가 경영 상황이라든가 부담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어떤 조금 부족한 판단이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이게 중앙정부는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너희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감사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이 무슨 자기가 능력이 돼가지고 막 뽑겠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건데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을 바꾸라라고 한다는 그 감사원의 그 이야기 자체가 조금 너무 과도한 지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감사원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어떤 불법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장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 공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상반된 좀 상황이 있어서요. 그것도 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인데요. 민주노총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용역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용역업체 톨게이트 수납원 약 1,5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김남국 변호사 어떻게 나왔었죠?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 6년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법리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2년 파견근무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6년이나 다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판결을 너무 미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도 돈 문제, 비용 문제였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당연히 채용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너무 꺼려지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외주화하고 파견근무하고 외주화하는 게 불가능하고 파견근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자회사하고 모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임금을 계약할 때의 그 금액, 통과라는 그 금액으로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 이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법원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함께 반성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결국 이 다툼이라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도저히 지금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공기업마저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쨌든 정규직 전환이나 아니면 무기직 전환에 대한 법들이 굉장히 지금 실제 실제로 이제 고용 환경에서 봤을 때는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이러면 입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물론 이런 거예요. 법이 보장해주는 고용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법이 보장해주는 고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 상황이 보장해주지 못하면요, 그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뭐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 무조건 그 일하시는 분은 다 고용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뭐 식당이 안 팔려 가지고 못 주게 되면 그냥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법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업주는 굉장히 중죄를 그냥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경직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보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공기업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공기업은 사실 주인 없는 회사인데 공기업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사기업들은 얼마나 또 부담을 느끼는지 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고용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될 거다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미 한 15년 전에 논의가 다 되었던 문제고요. 파견 근로자법 이거를 고용 의무를 했을 때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요건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항상 그 논리였어요. 엄격하게 하면 시장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 부분 거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입법 보완을 해야 하는데 동의를 하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더 입법을 보완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업조차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사기업은 얼마나 편법을 많이 쓰겠습니까?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법을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자들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김남국 변호사,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도로 운영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테고, 연간 수천억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은 결국 고속도로 안전이나 다른 곳에 투입되는 비용 같은 걸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로 가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고속도로 통행료를 2배 정도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풍선처럼 어디로 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절대 선의 목표라는 걸 무엇으로 놓냐에 따라서 정책 선택이 달라진다 보는 것인데, 여기서도 고용 안정성을 절대 선으로 놓는다면은 여러분 다 고속도로 이용해 보시면서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뭡니까? 이제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납원한테 직접 요금을 건네고 이런 경우가 거의 빈도가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무조건 하이패스로 다니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분들한테 상처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잉여 인력이 되어버리는 노동자는 어느 사회나 존재합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용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혹시 보관이 있으신지. 우선은 예. 한국도로공사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법을 지키느냐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법에 있는 거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인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로공사 논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논의하는 그 문제, 그건 진짜 우리 사회에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나눠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 어차피 지금 대안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럼 나가야 될 노동시장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공기업 사장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기업 사장들이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 사장 힘 없어요. 공기업 이사에서 힘 없어요. 공기업의 그 직원들 일자리 임금 올리는 것도 다 공무원 연금 맞춰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다 이런 어떤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가능한데 다른 공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코레일 자회사의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유통, 또 다른 어떤 여러 회사들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고, 또 각각의 이
공무원, 뭐 법무부, 뭐 다 그런 어떤 공무원 조직 산하에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또 지금 파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으로 이것을 풀어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좀 녹아낼 수 있도록 단기에 뭐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쌓아뒀다가 또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또 사회적 비중 그때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라는 게 가계부는 정치인이 쓰지만요. 그 돈이 나오는 데는 국민들 세금이에요. 근데 결국 그걸 써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럼 그때 공약할 때는 그런 부분 국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했느냐, 당신들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공지했느냐, 저는 그거 재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랑 지금 나눠져 있는 지금 사회에서 그렇다면 좀 짧게라도 그 대안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시정 조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일자리 환경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창출 역량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공공영역에서 저항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답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지. 어떻게 조세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 이거는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는 순간부터는요. 그러면은 정규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일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이 오게 돼요. 보면은 해외 다른 나라들 본다 하더라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정규직의 아까 말했듯이 소득과 고소득과 안정성이 동시에 몰리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기,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에 그렇게 몰려놓게 해놨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을 만든 정치인들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토론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더 나누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 화끈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고 화끈한 한마디 해주시죠. 비정규직 제로 알고 봤더니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였다. 네, 화끈한 한마디.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에게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 200만 원, 비정규직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별을 없애야 된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로 어렵지 않게 주어진 한 사람의 일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경쟁과 노력 끝에 어렵사리 주어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담보와 함께 호암마마보다도 더 무섭다는 고용 불안에 떨지 않는 사회가 속히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끈한 시사 토크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두 분과는 다음 시간에 더욱 치열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브로드 화끈한 시사 토크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